여러분 그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본 교재에서는 주제어를 분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픽 모델링이라고 해서 텍스트 자료가 이제 그 비정령 자료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문서들 이제 대용량의 텍스트 그 문서들로부터 과연 그 문서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주제어 분석, 동시 출현 단어, 토픽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까지 하는 분법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 모델링을 해서도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그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들을 가지고 주제어 분석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제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벡터 공간, 이제 일종의 매트릭스 형태인데요. 비정령 데이터의 어떠한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R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숫자화된 데이터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서에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 다음에 단어들이 여러 개의 문서에 얼마나 출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단어 빈도와 문서 빈도의 역수를 구해서 문서들 내에는 많이 활용되나 문서들 간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표들 가지고. 또는 문서 내에는 많이 없으나 문서들 간에는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표로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지표 값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의 2차원 행과열에서 그 값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비정령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토픽 모델링이라든지 동시 출현 단어 분석, 뭐 이런 거를 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보면 텍스트라는 게 이제 뭐 문장, 뭐 글, 뭐 이런 뜻이죠. 마이닝이라는 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금을 캐러 이제 금강서 가고, 뭐 석탄을 캐러 이제 채광하러 가죠. 그런 것처럼 어떤 텍스트 문서에서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이제 뽑아내는 기술, 기법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 방법에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자연어 처리는 우리 패턴 인식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연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챗봇 있죠. 여러분들 카톡이라든지 메시지에서 상담원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이나 텍스트 안에 있는 문서를 보고 자동으로 응대한다거나 뭐 이런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연어 처리 기술이고, 궁극적으로는 뭐 음성 인식, 문자 인식,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의 기법이 텍스트 마이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유형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북에 쓰는 글씨라든지 카톡에 쓰는 글씨라든지
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글씨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한 문서에 사람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이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감성이 어떻게 될까? 요 글을 쓰는 감성이 그렇죠? 감성이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게 감정적인 거, 슬프다, 기쁘다. 그다음에 약간 뭐 또 다른 용도에서 냉정하다, 뭐 그렇죠? 공평하다, 뭐 이런 여러 어떠한 그 감성적 글을 이제 분석하는 데까지 궁극적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방법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추구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또 이제 마이닝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의 텍스트에서 마이닝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획득한다.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제어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 분석.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텍스트 마이닝의 네 가지 이제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제어 분석,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동시 출현 단어 분석,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페이북이나 여러분들 블로그나 뭐 카톡 이런 데 있는 데이터들은 다 텍스트 데이터이고 비정령 데이터들이죠.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형태소 가장 기본적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최소 의미의 단어를 이제 뽑아내요. 왜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추정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구조화된 데이터로 이제 바꿔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그 벡터 스페이스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 작업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데이터 가지고 정제 작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제 작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지만 뭐 결집값, 이상값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변수 변환이 필요한 거는 하고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이제 요 데이터를 바로 분석 단계에 넘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어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분석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처리 과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텍스트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정제 작업과 변환 작업을 통해서 정제된 데이터로 바꿔서 얘를 궁극적으로 분석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래 함수로 입력 데이터로 넣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쓴 감성이 뭐냐라는 것까지 찾아내고자 하는 게 텍스트 마이닝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를 이제 주로 많이 쓰고요. 이 책에서는 주제어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분석, 뭐 감성 분석, 토픽 모델링 뭐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감성 분석인 경우는 오피니언 마이닝 다음 챕터에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그래서 주제어는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떠한 키워드 이제 주제어 분석은 키워드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문서에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 나왔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하는 거고 동시 출현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어떤 문서 내 또 문서 간 뭐 이런 거 동시 출현을 얼마나 이제 어떤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토픽 모델링이라 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 또는 하나의 문서들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주제어 분석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출현 빈도를 하는데 토픽 모델링에서는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 그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토픽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해시태그 단어로 쓰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키워드 또는 메타데이터 뭐 이런 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고, 궁극적으로 글 쓴 사람의 감정, 의견 이걸 가지고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에서 쓰는 감성 분석까지 이제 우리가 더 큰 의미에서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자연어 처리 기술 안에 들어가 있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어 처리 분석 단계가 텍스트 마이닝에 쓰이는데, 이게 이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의미의 형태소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구문을 만들어서 구문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구문을 합쳐서 의미를 뽑아내고, 의미를 합쳐서 화용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의미, 화자가 대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형태소라는 거는 모포로지컬, 그 구문은 신텍스, 의미는 시멘틱, 그 다음에 화용은 프래그매틱,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고, 화용이라는 건 실용적 의미,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뭐 그 어떤 분위기, 어떤 시간, 또는 환경,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인 의미가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do you have a time? 이라고 할 때 시간이 있냐라는 뜻이 아니라 시계가 몇 시, 지금 이제 시계 갖고 있으면 너 시간 지금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 텍스트의 그 원전적 의미가 아니라 분위기적 의미, 숨은 의미, 대화의 내용, 그렇죠? 그래서 뭐 밥 먹으러 갑시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라고 할 때의 의미는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문장에 숨어 있는 의미라든지 대화들을 보고, 추론하는, 이런 기술이 화용 분석 단계예요. 이제 이게 진정한 의미의 그 텍스트 마이닝의 성능을 좌우하는 분석 모형의 성능을 결정짓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4단계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화형 분석 단계에서의 감성 분석에서 이제 응용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오피니언 마이닝에서 좀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 형태소 분석을 통한 그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주제어 분석,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 공간 모델링은 이따가 보면 그 3가지 주요 지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문서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행과 열로 나타낼 수가 있죠. 뭐 좀 이따가 보면 뭐 창의라는 말을 요 문서에 몇 번 썼니? 이런 게 이제 그 텍스트의 그 문서를 보고 그걸 뽑아내는 거죠. 수치화한다 이렇게 벡터 공간 행과 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면 3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DTM, 그 다음에 TDM, 그 다음에 TF, IDF. 결국은 이제 요거 다큐멘트 턴 매트릭스, 요걸 가지고 요걸 다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문서, 각각의 문서마다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이게 DTM이고, 요걸 행과열로 바꾼 게 TDM이고, 요거 곱하기 뭐 DF 있죠? DF의 역수, 얼마나 많이 나왔나 역수. 이걸 곱해준 거. 즉, TF 나누기 얼마나 많이 문서가 나왔느냐 나누기 그 문서의 문서 간 빈도의 그 문서 간 빈도를 나눠주는 값. 뭐 요게 이제 우리가 요 TF, IDF라 하는데 좀 이따가 그걸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퍼스라고 하는 게 그 문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 문서들의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니까 문서들마다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를 뽑아내는 구조를 잡아내는 걸 우리가 코퍼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벡터 공간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모델링을 하기 전 단계에서 코퍼스 매트릭스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각각의 그 코퍼스 구조하에서 단어들 문서마다 문서의 단어별로 그 출현 빈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퍼스라는 거,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게 코퍼스예요. 요거. 그렇죠? 첫 번째 문서는 봤더니 요런 단어. 요거 이제 뽑아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그렇죠? 세 번째 문서. 네 번째 문서. 이제 요게 이제 코퍼스예요. 이제 요걸 가지고 첫 번째 문서에 창의가 몇 번 나왔냐? 첫 번째 문서에 나눔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 소가 되겠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퍼스라는 일종의 사전이죠, 사전. 다큐멘트 1에 많이 출연되어 있는 단어죠. 창의, 나눔, 세상, 한영. 요게 가장 많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문서에서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있고 문서들 사이에도 많이 출연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가지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요 문서 내에 얼마나 단어 빈도가 높으냐 아니면 문서들 사이에 얼마나 공통된 단어가 많느냐 이 두 가지 지표로 가지고 합니다. 즉 이제 인트라 다큐먼트, 인터 다큐먼트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문서 단어 빈도를 요거로 나누는 거 그쵸? 요 개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코퍼스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영화에서도 보면 말뭉치 있죠? 기본적으로 요 각각의 문서에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형태소를 뽑아내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처음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표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어 빈도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많이 출연하고 있니, 즉, 요 문서에 창의가 몇 번 출연하고 있니, 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요 문서 빈도는 그 창이라는 게 요 문서들 간에 문서들 사이에 몇 번 출연하고 있니 라는 거죠. 단어 빈도와 문서 빈도는 요거 단어 빈도는 문서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고 문서 빈도는 문서들 사이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문서 빈도는 그 문서 빈도의 역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DF의 역수. 그러니까 요 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DF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값이 커지니까 DF라는 게 문서들 간에 많이 출연하지 않으면 요거의 역수 값은 커지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요 앞에서 말한 TF를 이제 IDF로 곱하게 되면 요게 단어 빈도와 영문서 빈도인데 즉 TF 나누기 DF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서 내에 얼마나 많이 출연하고 있느냐, 문서 간에 얼마나 많이 출연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지표가 요거예요. 즉, 이제, 요 단어 빈도 곱하기 역분소 빈도, 요 곱하기인데, 요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크거나, 즉, 문서 내에 많이 출연하거나, 문서 간에는 없거나,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값이 그 작다라는 얘기는 문서 내에 없거나, 문서 간에는 많거나, 이제 그런 그 문서들 사이에 맞냐, 문서들 간에 맞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좀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와 인문사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그쵸? 공대 내부에서 많이 쓰는 그 형태소와, 그 인문학에서 쓰는 형태소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서들 간에, 얘는 공통된 어떤 주제, 아니면 공통되지 않은 주제, 공통된 주제. 공통되면 내부에서 또 어떤 단어들에 따라서 또 그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는 거, 하드웨어에서 많이 쓰는 거, 이런 거를 좀 구분하려고, 이런 지표들을 사용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 그 분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주제어 분석,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단어 그 문서에 나오느냐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 기법으로 나타내는데 요게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의 그 연설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형태에서 데이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문서별로 이제 그 구문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빈도 분석을 통해서 뭐 국민이라는 말이 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렇죠? 얘를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걸 워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이 책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에 있고요. p2_address.txt라는 여기 우리 있죠? 여기 p2 address 여기 이제 있어요. 윤보선 대통령의 연설문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할 게 많은데 제가 다 설치를 해놨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요게 이제 원래 한국어가 요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쭉 설치를 하고요. 뭐 빈도 분석, 워드 클라우드, 색상, 요거 쓰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요 KONLP 패키지는 GitHub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GitHub에서 요 사이트를 가져와서 이런 절차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쭉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미리 해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라이브러리부터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라이브러리.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앞에 거 다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시간이 약간 좀 오래 걸려요, 이게. 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쭉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파일이 있는 거, 그 파일이 있는 거를 이제 위치를 일단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대로 좀 있는 그 파일 피트 어드레스가 있는 것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라인씩 읽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문법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안 할 테니까 한번 필요 없는 데이터를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널 값 제거하는 이게 이제 정제 작업이에요. 클린징. 널 값 없애고 요 점 없애고, 그렇죠? 이걸 한 라인씩 읽는 명령어 리드라인,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 단어만 남기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명사들 여기 됩니다. 그렇죠? 정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부선 대통령의 핵심적인 형태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쓰지 않는 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글자 이상만 좀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설문 단어 목록을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거의 수행 결과, 그렇죠? 그래서 두 글자만 좀 뽑았어요. 그렇죠? 붙어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수, 요거에 수행한 단어수가 얼마가 되는지 298개를 뽑았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물론 이제 여기에 안에 있는 거 두 글자가 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얘가 글자의 개수를 이제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단어를 보기 때문에 그 연설문이 이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테이블을 봐서 우리가 주제의 빈도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빈도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몇 번 나왔느냐, 그렇죠? 전체 문장이 몇 %냐,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각화 함수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각화 함수가 안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문법을 좀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고, 그렇죠? 오늘과 국가는 이제 두 글자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붙어 있어서. 그다음에 경제, 외교, 정치, 적극,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글자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법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 그러면 시각화 함수를 얘를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 기법이고, 얘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그림 가지고, 요 결과 프리퀀시 테이블 가지고, 요 값에 따라서, 국민이라는 게 퍼센트지가 3.69 있잖아요. 가장 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교, 이런 순서대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 오늘, 외교. 국민, 오늘, 외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색깔이라든지 크기를 지정하는 게 여기에요. 요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 안 하지만 요 옵션하고 요 쓰는 방법을 좀 알아두셨다가 요거를 좀 옵션들을 좀 바꾸면 이제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요거를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한 번씩 좀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제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설치가 안 돼요. 요거 없어졌어요. 지금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대신 GitHub으로 넘어갔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래 보면 이제 요 R 인스톨레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설명을 보고 요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GitHub에 대한 게 이제 요거죠, 요거. 그 인스톨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GitHub 거 불러오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좀 설치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제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시각화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연설문을 다른 거를 좀 가지고도 한번 할 수가 있고, 이게 한글이라서 아까처럼 GitHub 걸 하는 거고, 영어는 이제 그냥 쓰시면 돼요. 영어는 이제 다른 인스톨 패키지를 얘를 안 하고, 여기서부터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거를 빼고 그 이후에 걸 인스톨 패키지를 하시면 돼요. 이걸 안 하고 여기서부터 영어인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